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글본 제12강 웹서버 구동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로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제 윈도우즈 10이고 준비물은 그냥 비글본 보드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은 따로 연결해 줄 건 없고요. 클라우드9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플라스크의 공식 문서입니다. 플라스크는 웹 디벨롭 원 드랍 at a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C++로 제가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C++ 자체가 이제 좀 서버, 그러니까 인베디드 제어나 다른 연산 목적 그런 성향이 강해서 웹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편리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플라스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웹서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웹서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웹서버라고 하면은 보통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만 있는 게 아니라 웹 테스팅 도구 같은 것부터 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HTML 문서, 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게 HTML 문서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음악 재생 등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적 의미의 웹서버를 의미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들이 있고요.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로드 밸런싱이나 배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버는 이제 말 그대로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에 여러 요청이 들어온다, 여러 명이 접속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더 높일 것인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 것인지 등 로드 밸런싱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배포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게 내부적인 웹 서버든 대외적으로 다 공개된 서버든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텐데요. 그런 배포가 이제 접근을 누가 얼마나 할 건지 따라서 배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아파치나 엔진엑스 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프레임워크라고 있습니다. 뭐 파이썬에서 유명한 건 장고나 플라스크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는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총집합 같은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파치나 엔진엑스처럼 뭐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각종 배포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해당 기능을 위한 거는 따로 필요하고요. 테스트를 위한 간이 서버 혹은 매우 적은 사용자를 위한 그런 테스트용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서버 통신을 위한 WSGI가 필요한데요. 아까 웹 서버가 있었고 이거 장고나 플라스크로 만드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에서 이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과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그 사이로 WSGI가 나오게 됩니다. WSGI는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그냥 웹 서버랑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건 장고나 플라스크 중에서 플라스크를 사용할 거고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고 간단한 서버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 장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벼워서 이제 간단한 API 서버 같은 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 클라우드9 비글본에 데비안 10.3을 설치하셨다면 파이썬 3.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9 열어서 보면은 3로 보면은 3.7.3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냥 파이썬은 2버전 때니까 반드시 3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처음 F는 대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크가 설치가 대부분 되어 계실 텐데요. 혹시나 안 돼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헬로월드가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hello.py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hello.py에 from flask 라고 해주고요. 앱은 플라스크의 네임으로 해주겠습니다.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실행하는 그 사용자 이름을 받아오는 내장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앱에 대해서 루트, 그러니까 어느 경로로 접속했는지를 적어줄 거고요. 슬래시, 그러니까 제일 기본 그냥 주소로 그대로 들어왔단 거죠. 그대로 들어왔다 하면 헬로 월드를 보여줄 건데 이제 를 리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hello.py로 했으니까 export 플라스크 앱에다가 hello.py를 적어줍니다. 이러면은 플라스크 앱이라는 환경 변수에 hello.py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썬 3에 이건 이제 파이썬 3의 모듈 중에 플라스크라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플라스크를 써도 되긴 하지만은 혹시나 다른 거랑 같이 중복 설치가 되어 있거나 하면은 충돌이 날 수 있어서 이렇게 써주면은 보다 정확하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run 그리고 호스트를 붙여줍니다. 이 호스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스크에서 만든 서버 자체가 간이 서버라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디버그 모드가 되어 있고 Do not use development server in production environ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 서버를 프로덕션, 그러니까 상용 환경에 사용하지 마라 라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디버그 모드 같은 게 켜져 있으면은 각종 정보들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보안성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호스트라는 거는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은 그냥 런만 해주면은 여기 running on 127.0.0.1에 5000, 기본 포트는 5000입니다. 이쪽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127.0.0.1이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즉 지금 이 클라우드9 환경은 제가 비글본.로컬이라는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터미널을 따로 열어주어서 핑 글본.로컬 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IPv6로 되어 있는 내부 I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0.0.0.0은 모든 호스트에 대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포트 5000번. 근데 이 IP 주소는 제 비글본.로컬에서 해주니까 비글본.로컬에다가 50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컬에 5000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 라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로컬만 돼 있으면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글본.로컬 5000 해주면 헬로 월드 나오고요.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은 크롬의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디에 헬로 월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호스트를 부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자체 서버를 생성할 텐데요. 저희가 매번 실행할 때 이렇게 만약에 파일 이름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고 이쪽으로 적어주는 거는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밑에다가 한 두 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행하는 함수 이름이 main이라고 하면은 그때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app.run 호스트는 0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을 이제 실행하면은 이런 앱은 그대로 이건 설정 부분에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메인으로 실행이 앞에 언더바도 같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메인으로 실행됐다 하면은 이 앱에 대한 간이 서버를 실행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파이썬 3에 hello.py를 적어주게 되면요, 아까 봤듯이 비슷한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가 그대로 실행되어 있을 거고, 새로 고침을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요청이 들어왔던 거, get이란 요청으로 들어왔고, 이건 이제 앞에 시간이고요. 이거는 어느 주소에서 연결일 요청이 들어왔는지, 시간, 그리고 형식, 뭐 get이나 post, delete 등등에 있는데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 슬래시는 경로, 여기 루트가 슬래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방식 HTTP 1.1로 들어왔던 방식이고, 200이면은 HTTP 스테이터스 코드, 200이면 이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5000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뭐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연결이 거부되었다고 나오겠죠. 계속 아마 재시도는 할 건데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더 진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쪽에 나오는 HTML이라는 거 있는데요, HTML이라고 하면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또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 웹상에서 이제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요, 하이퍼텍스트를 마크업,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랭귀지가 하나의 언어라고 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건데,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 창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할 때 이제 뭐 여기에 뭐 이름이 있고 여기 이런 줄들이 있고 뭐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어느 위치로, 어떤 색깔로, 크기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우클릭해서, 이쪽은 우클릭에 대해서 막혀 있긴 한데, 아까 봤듯이 이쪽 옆에 보시면은 뭐 div 안에 id가 이렇고, 뭐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글자는 셀렉터가 이렇고, 뭐 값이 이렇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태그랑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 div나 h1 혹은 뭐 span 등이 태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한 줄 전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묶어서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value라든지 뭐 링크 값들, 여기 링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A 탭으로 해서 들어있는데, 뭐 온클릭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것들도 들어있고요. HTML 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TML 템플릿이라는 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하나의 만들어진 형태, 정형화된 틀 같은 걸 의미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제 HTML 형태로 된 템플릿, 그러니까 뭐 디자인 템플릿, PPT 템플릿처럼 하나의 만들어진 그런 틀을 만들어 두고, 이 부분들은 주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나 혹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그런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HTML이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이 한 칸은, 그리고 이 위의 줄 자체는 계속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칸에 대한 특정 코드가 있다고 할 때 해당 코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면은 제가 다른 칸을 더 생성하거나 만들 때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오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 안에 여기에 크기가 얼마고 이런 글자가 들어간다 라는 데이터만 전달하면은 이제 템플릿에 그 데이터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HTML로 전달이 될 거고, 그거를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가지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도 일단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고 이런 템플릿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만들 때는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mkdir 템플릿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템플릿이란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new 파일을 만들어 주고, hello라고 했으니까 hi.html, 확장자가 html입니다. html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구성 자체는
HTML 전체를 묶어주는 게 있고, 이제 독타입, 도큐멘트 타입에 대한 의미죠. 그게 헤드와 바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를 적어주고 바디를 적어줍니다.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타이틀 등을 포함해서 주로 뭐 폰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뭐 CSS 링크 정보 등등이 들어가는데, 주로 저희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주로 저희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바디 안에 들어가 있고요. 헤드 안에는 이제 들어간 파일, 보통 뭐 타이틀, 그러니까 이 위에 제목이죠. 예를 들어 여기는 비글본 블루 12강이고 여기는 웰컴 투 플라스크에서 블라블라 돼 있고, 여기는 클라우드9 혹은 여기는 비글본 로컬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에는 이제 하이 템플릿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타이틀이라고 하고 하이 템플릿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이제 하이 this is 하이 템플릿라고 적어주고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을 여기에서 불러올 수 있어야겠죠?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제 임포트로 임포트 렌더 템플릿 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고요. 밑에 추가해 줍니다. 앱.루트를 해줄 텐데요. 루트에서 뭐 페이지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페이지를 붙은 곳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이게 실행이 되겠죠. 밑에 있는 함수가 페이지라고 만들어주고, 리턴은 렌더 템플릿 그리고 hi.html 파일, 아까 여기 만들어 주었던 거 있죠? 이거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래시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hi.html 이 파일을, 이 템플릿을 불러와서 렌더, 그러니까 해석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hello.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냥 제일 기본인 거는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었고요. 여기에 페이지를 붙여주면은 hi this is hi template 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에 보면은 이제 타이틀로 여기 hi template 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줄바꿈을 해서 테스트 123 이라고 적어주게 된다면은 새로 고침에서는 따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버가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 이거를 이쪽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고 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좀 정적 페이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취소 후에 다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뒤에 추가된 걸 알 수 있고요. 분명 저희는 여기서 줄바꿈을 했는데 여기는 줄바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HTML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줄바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br을 붙여주면은 이제 슬래시는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태그들은 뭐 HTML도 그렇고 헤드나 바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한 줄 안에서 이제 끝나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br은 줄바꿈이고 이거 하나 안에서 한번 실행하고 그냥 끝나는 형태라서 이 끝에 슬래시를 붙여서요 끝났다고 표시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은 끝에 바디에 br 태그가 있고 줄바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TML 템플릿을 생성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물론 이 태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div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div value라든지 아니면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은 보통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value가 버튼이다 라고 하면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이런 버튼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 value가 안 들어갔네요. 이런 뭐 div 태그 안에 이렇게 위치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버튼 이게 아니라 버튼에서 닫아주고
버튼엔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그냥 버튼을 해준 다음에 클릭라고 적어주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해 준 뒤 새로 고침하면 클릭이란 이름의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글본에서도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들고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글본 블루 제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